자, 6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항들의 관계식이 나와 있는데 이 전 항과 다음 항의 관계식이 이제 이렇게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어떤 수열인지 모르기 때문에 하나씩 써보고 규칙성을 찾아야겠죠. A1은 1이죠. A2는 2A1 플러스 1이기 때문에 3이 됩니다. A3는 2A2 플러스 1이기 때문에 7이 되고요. A4는 2A3 플러스 1이기 때문에 15가 되죠. 여기서 이제 수열의 규칙성을 찾을 수 있어야 되는데요. 1 같은 경우는 2, 1승 마이너스 1 이렇게 쓸 수 있고요. 3은 2의 제곱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7은 2의 세제곱 마이너스 1 이런 식으로 쓸 수 있습니다. 이런 식의 규칙성을 찾아주면 A9는 뭐가 되죠? A9는 똑같이 한번 써볼게요. 2의 9승 마이너스 1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죠. 2의 9승은 512 빼기 1이니까 답은 511,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7번 문제, A4, A5, A7이 이 순서대로 등비 수열을 이룬다고 하네요. 등차 수열인데 이 순서대로 등비 수열을 이룬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A5의 제곱이 A4와 A7의 곱이 되죠. 등차 수열이기 때문에 A 플러스 4D의 제곱이라고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A4는 A 플러스 3D가 되고요. A7은 A 플러스 6D가 되겠죠. 이렇게 이제 전개를 해줘서 이 전개를 해준 결과를 가지고 등비 수열의 공비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전개를 해주면 오른쪽은 A제곱 9AD 플러스 18D 제곱이 돼요. 그러면 A제곱 날려주고요. 나머지 부분만 계산해 줍시다. 나머지 부분은 오른쪽으로 넘기면 2D제곱은 2D제곱이 있죠. 공차가 0이 아닌 등차 수열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2D제곱 넘겨보면 플러스 AD죠. 플러스 AD는 0이 되고요. 여기서 D를 약분하면 이런 식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맞죠? 이 순서대로 등비수열을 이룬다. 자, A와 D의 관계식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A는 마이너스 2D이기 때문에 여기서 등비수열을 이루고 있는 이 세 수를 한번 써봅시다. A4는 A 플러스 3D가 되죠. 그래서 이거는 D가 되고요. 하나만 찾아도 되겠습니다. 공비만 찾으면 되기 때문에 A5는 A 플러스 4D죠. 근데 A 대신에 마이너스 2D를 집어넣으면 여기가 2D가 되겠습니다. 바로 공비가 나오죠. 곱하기 2가 곱해져 있기 때문에 공비는 2가 되겠습니다. 7번의 답은 2번이고요. 8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수열의 규칙성이 나와 있는데요. 초항이 4라고 합니다. 초항을 4라고 하고 이 규칙으로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10을 빼준다는 뜻이고요. 0보다 작을 때는 마이너스 AN 플러스 5로 다음 항을 진행시키라고 합니다. A1을 4라고 쓰고요. 4는 양수가 되니까 위에 있는 걸 적용하죠. 그러면 A2는 마이너스 6이 될 거예요. A3는 밑에 있는 걸 적용합니다. 그럼 A3는 11이 되죠. 어차피 A100이라는 것은 규칙을 찾아야 됩니다. 100번까지 다 가진 않겠죠. A4는 양수이기 때문에 10을 빼주면 1이 되고요. 다시 A5는 또 양수네요. 양수니까 뭐가 되죠? 마이너스 9가 되겠습니다. A6은 음수죠. 음수니까 마이너스 9를 집어넣으면 14 이제 이렇게 만들어질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를 더 볼게요. 자, A7은 양수이기 때문에 위에 걸 집어넣으면 4가 되죠. 자, 이렇게 다시 첫 번째 항으로 돌아왔습니다.
자, 그렇다는 것은 주기가 발생하는 건데 첫 번째 항부터 여섯 번째 항까지가 하나의 주기가 되겠죠. 이렇게 잘리겠죠. 그래서 이 부분을 밑에다 다시 한번 써보겠습니다. A6이 뭐였죠? A6이 마이너스니까 14가 되죠. 이렇게 된 다음에 A7은 다시 처음으로 돌아오는 형식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주면 좀 더 편하겠죠. 자, 그러면 이렇게 6개가 반복되는 이런 유형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A100, 자, 100을 6으로 나눠야겠습니다. 6으로 나눠보면 6, 5, 30, 6, 6은 36. 그러면 16번이 반복되고 4가 남는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4가 남는 구조라는 것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결과라는 뜻과 같은 이야기가 되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A100은 A4와 같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8번의 답은 1번이 되겠죠. 자, 9번 문제를 볼게요. 자, 정의를 볼게요. n개의 직선으로 나누어지는 영역의 개수를 AN이라고 합니다. 자, 먼저 첫 번째부터 볼게요. 하나의 직선으로 나눠지는 영역은 두 가지죠. 맞죠? 두 개의 직선으로 나눠지는 영역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기존에 두 개로 나눠져 있는데 추가된 직선 하나 때문에 두 개가 추가가 됐습니다. 맞죠? 그래서 이거는 2 플러스 2라고 쓸 수 있어요. A3를 볼게요. 기존에 있는 4개의 영역이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면 평면 위에 어느 두 직선도 평행하지 않고 어느 세 직선도 한 점에서 만나지 않도록 꼭지점을 공유하지 않게 새로운 직선을 긋는다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새로운 직선을 그었을 때 추가되는 영역이 몇 군데가 있는지 볼게요. 하나를 더 그어 봅시다. 자, 하나를 더 그어 보면 한 개, 두 개, 세 개 영역이 추가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면 A3는 A2에다가 3개 영역이 추가된다 할 수 있습니다. A4를 봅시다. 자, A4는 현재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데요. A3가 지금 총 7개의 영역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여기 하나를 더 추가로 그어 볼게요. 하나를 더 추가로 그어 보면 추가로 생기는 영역을 세워봅시다.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의 영역이 추가가 되죠. 자, 그러면 A3에서 해당됐던 영역에다가 뭐가 추가가 되죠? 4개가 추가가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추가가 되는 부분을 보면 A2, 2개 추가되고요. A3, 3개, A4, 4개 이렇게 추가되는 규칙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계속 만들어질 수가 있죠. A12의 모양을 봅시다. A4가 이렇게 추가가 됐어요. 항은 총 4개고 맨 끝이 4로 끝났습니다. 그러면 A12는 어떻게 생겼을까요? 뒤로 계속 더해질 텐데 끝은 12로 끝날 겁니다. 그리고 요 개수는 몇 개가 되죠? 요 개수는 12개가 된다고 할 수가 있겠죠. 이 상황을 한번 더해 볼게요. 그러면 더하는 방식. 처음에 2가 있고요. 2는 그냥 공통으로 들어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생긴 거 몇 개? 11개를 더하자. 이런 방식을 한번 써보겠습니다. 그러면 2가 있고요. 0을 11개를 더할 겁니다. 등차 수열 합공식으로 쓸게요. 2분의 11개. 초항은 2, 끝항은 12가 되겠죠. 이렇게. 그럼 2 플러스 약분하면 14, 77인가요? 답은 79, 5번이 되겠습니다. 어떤 규칙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잘 분석을 해야겠죠. 10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공차가 2와 D인 등차 수열 AN의 공차가 2고요.
bn의 공차는 d라고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10번째 항으로 먼저 첫 번째 an의 일반항을 이용할 수가 있겠죠. 초항 플러스 9d, 얘가 20이기 때문에 a1은 2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2라는 사실을 알 수 있기 때문에 an도 나오죠. 초항이 2, 공차가 2이기 때문에 2n이 되고요. 자, 또한 여기는 sn까지 바로 나올 수가 있습니다. sn은 an을 가지고 시그마를 씌우는 거죠. 2k. 그러면 n제곱 플러스 n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n제곱 플러스 n으로 먼저 sn을 표시를 해두고 tn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볼 겁니다. 그리고 이제 오른쪽에 이 식을 보면 n제곱으로 묶을 수가 있고요. 맞죠? 그리고 이 가로 안도 인수분해가 됩니다. 그러면 이 식은 최종적으로 n제곱에 n 플러스 1, 3n-2라고 쓸 수가 있어요. 그러면 sn은 n 곱하기 n 플러스 1이 sn이었고요. 여기에 tn을 곱한 게 n제곱 n 플러스 1, 3n-2라고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바로 tn이 나오는데요. tn은 뭐냐면 나머지 전부 다 약분이 가능하죠. tn은 n 곱하기 3n-2라고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럼 tn이 뭐냐? tn은 이 bn의 첫째 항부터 n항까지 합이 바로 tn이에요. 맞죠? 자, 그러면 b10이 뭐냐? b10은 어차피 tn이 bn을 합을 더하는 거기 때문에 10번째 항까지 합, 초항부터 bn의 입장에서 볼 때 bn 수열의 초항부터 10번째 항까지 합이 t10이고요. 여기서 9번째 항까지 합을 빼면 이게 바로 b의 입장에서 볼 때 10번째 항이 되겠습니다. 여기다 바로 집어넣어 볼게요. t10은 10 곱하기 뭐죠? 28이네요. t9는 9 곱하기 얼마죠? 27에다가 25가 되죠. 그러면 280에서 9 곱하기 25가 뭐죠? 225인가요? 요걸 빼면 답은 55. 10번의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11번을 보겠습니다. 반지름의 길이가 13이라고 나와 있고요. 내접하는 삼각형 ABC죠. 반지름의 길이가 13이 나와 있기 때문에 여기는 sin C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사인 법칙을 써볼게요. sin C분의 24는 2R 26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sin C는 13분의 12가 되죠. 자, 이렇게 sin C에 대한 정보를 얻었고요. A, B의 최대값을 구하는 게 이제 우리가 할 목적인데요. 바로 넓이를 한번 이용해 보겠습니다. 이 삼각형의 넓이는 2분의 1 AB sin C예요. sin C가 나왔기 때문에 2분의 1 곱해주면 13분의 6 AB가 S가 되겠죠. 그러면 AB의 최대값이라고 합니다. AB는 크면 클수록 넓이가 크다. 이제 이런 걸 생각해낼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건 단순합니다. S가 클수록 뭐가 크다? A 곱하기 B가 크다. 이런 결론을 얻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넓이의 최대값을 구하면 게임이 끝납니다. 자, 넓이의 최대값이라는 것은 A, B가 계속 변할 텐데 여기 보면 A, B라는 것은 고정이 돼 있고요. C가 계속 움직일 겁니다. 하지만 C가 아무리 움직여도 중심각, 원주각의 성질에 의해서 C는 똑같게 돼요. 그러면 어떨 때 삼각형이 제일 넓이가 넓은가? 높이가 제일 높을 때가 넓이가 넓습니다. 그래서 C는 A, B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을 때, 맞죠?
A, B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을 때 높이가 가장 높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랬을 때는 이렇게 그으면 이게 이 삼각형의 높이가 되는 이제 이런 일이 벌어지겠죠. 이쪽에 C가 있을 때 이게 최대값의 높이가 됩니다. 높이를 한번 구해볼게요. 자, 그러면 삼각형을 연결시키면 중심하고 연결시키면 반지름이 되겠죠. 반지름은 13이기 때문에 이쪽이 12가 되면 당연히 얘는 5가 될 거예요. 그리고 이쪽 반지름은 13이니까 높이가 가장 높을 때는 13에 5를 더할 때가 가장 높이가 높겠죠. 가장 넓이가 넓을 때, 가장 높이가 높을 때를 가지고 넓이를 한번 찾아봅시다. 자, 그러면 S는 2분의 1, 밑변이 24고요. 높이가 18이 됩니다. 요게 가장 넓이가 넓을 때예요. 그럼 넓이의 최대값은 뭐냐? 12 곱하기 18이 됩니다. 자, 이거를 저기다 한번 대입해 볼게요. 그러면 13분의 6 AB가 뭐일 때? 12 곱하기 18일 때란 뜻이죠. 요 때가 바로 AB의 최대값이 됩니다. 약분하면 2가 되고요. 그래서 AB는 26 곱하기 18, 요 때가 가장 최대값이 되겠네요. 그러면 26 곱하기 18을 계산해주면 468이 되죠. 그래서 이제 11번의 답은 468,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12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수학적 귀납법 증명 문제인데요. 이 과정을 하나하나 잘 따라가 보겠습니다. 먼저 가를 보면 우리가 증명하고 싶은 게 어떤 건지를 먼저 관찰을 해야 돼요. 그럼 우리가 증명하고 싶은 명제는 바로 요거, 이게 n이 k일 때, k 플러스 1일 때, 1일 때부터 전부 다 성립함을 증명을 하죠. n이 1일 때 성립함을 보여줬고요. 그 다음에 n이 k일 때 성립한다고 가정했습니다. 이 사실이 되게 중요해요. n이 k일 때 성립한다고 가정한다는 것은 저 주어진 식에 k를 집어넣었을 때 식을 마음대로 써도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ak라는 것은 k분의 1, k 플러스 1분의 1, k 플러스 2분의 1을 해서 계속 가고요. 맨 끝이 3k 마이너스 1분의 1로 끝나는 게 ak가 됩니다. 맞죠? 이게 지금 2분의 3보다 작거나 같다고 가정을 해준 거예요. 그리고 ak 플러스 1을 볼게요. 그러면 여기서 지금 ak 플러스 1은 이라고 되어 있는데 ak 플러스 1은 당연히 처음에 있던 ak의 식에다가 k 대신에 k 플러스를 집어넣은 모양이 되겠죠. 이렇게. 그러면 이게 과연 ak랑 어떤 차이가 있는가를 가지고 가를 만드는 겁니다. ak 플러스 1과 ak의 차이는 어떻게 되냐면 볼게요. ak 같은 경우는 3k 마이너스 1분의 1로 끝나요. 맞죠? 근데 ak 플러스 1은 요만큼이 더 있습니다. 즉 3k 마이너스 1분의 1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요 뒷부분이 더 있다는 거죠. 요 뒷부분. 맞죠? 그럼 이 뒷부분에 뭐가 있는가? 뒷부분에 뭐가 있어야 되죠? 연결되는 부분이 지금 3k-1로 끝났는데 여기는 3k 플러스 2까지 진행이 돼야 돼요. 그럼 그 부족분이 생기겠죠. 그 부족분이 뭐냐? 3k-1 다음 게 3k분의 1이에요. 맞죠? 그 다음은 뭐냐? 3k 플러스 1분의 1이고요. 그 다음엔 3k 플러스 2분의 1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이 정도를 더해줘야 ak 플러스 2의 모양을 갖출 수가 있게 돼요. 그래서 여기서 여기까지를 이런 식으로 더해준 겁니다. 그러면 ak에다가 이걸 더하면 ak 플러스 1이 되는가? 되죠? 근데 뭐가 하나 지금 ak가 더 있죠? ak가 ak 플러스 1보다 더 있는 것은 여기 k분의 1이 하나 더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k분의 하나 더 있기 때문에 k분의 1만큼을 빼줘야 됩니다. 그래서 얘가 가가 되는 거예요. 맞죠? 가가 왜 k분의 1인지까지는 먼저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쭉 진행을 해볼게요.
우리가 지금 뭘 증명하고 싶어 하냐면 마지막 과정이 ak 플러스 1이 2분의 3보다 작거나 같음을 증명하려고 해요. 자, 그리고 여기서 이 가운데 부분을 봅시다. 가운데 부분에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3k 플러스 1은 3k보다 크다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3k 플러스 2는 3k보다 크다고 되어 있죠. 근데 이걸 역수로 취하면 3k 플러스 1분의 1은 3k분의 1보다는 작습니다. 마찬가지 3k 플러스 2분의 1은 3k분의 1보다는 작아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써준 겁니다. 잘 볼게요. 자, 그러면 여기서 3k분의 1 플러스 나의 모양이 있죠. 그럼 이 나의 모양이 뭐가 들어갈까요? 이 나의 모양에는 3k분의 1과 이 3k분의 1 두 개를 집어넣은 겁니다. 자, 헷갈릴 수가 있는데 지금 여기는 위에서 등호라는 부분이 있고요. 위에서는 지금 등호 부분이 있죠. 근데 여기는 부등호 부분이에요. 부등호 부분이니까 더 크다는 겁니다. 크다. 그래서 3k분의 1이 3개가 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나에 해당하는 부분은 바로 3k분의 1 더하기 3k분의 1 여기에 해당하는 3k분의 2라는 부분이 바로 나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가를 빼준다. 맞죠? 이제 이렇게 하면 2분의 3보다 작거나 같다가 돼요. 왜냐면 여기 있는 이 부분이 있죠. 이 부분은 아예 끄집어내 볼게요. 이해가 안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보면 3k분의 1 더하기 3k분의 1 더하기 3k분의 1 3개가 들어있죠. 여기서 이렇게 가를 빼줬어요. 그러면 이게 k분의 1과 같죠. 가도 k분의 1이었습니다. 그래서 빼줬을 때 얘가 0이 되는 거예요. 맞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설계가 돼 있습니다. 그러면 ak가 2분의 3보다 작거나 같다. 이게 성립하고요. 그럼 당연히 이렇게 성립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증명하고 싶은 과정, 여기서 이 부분, 이 두 부분이 증명이 끝난 겁니다. 그래서 왜 이런 과정이 이루어지는지 과정을 되게 잘 봐야 되고요. 여기서 원하는 것은 fx와 gx, fk와 gk인데 fk와 gk를 바로 쓸 수가 있죠. fk는 k분의 1이고요. gk는 뭐죠? 3k분의 1의 두 개니까 3k분의 2가 됩니다. 그래서 6분의 1을 집어넣으면 f6분의 1은 6이 되고요. g6분의 1은 얼마죠? 저기다 6분의 1을 집어넣으면 맞죠? 4가 되네요. 4. 맞죠? 그래서 6-4라고 하면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13번 보겠습니다. 이 수열을 보면 로그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로그의 덧셈이기 때문에 전부 다 곱하겠죠. 그럼 저 곱셈은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가? 저걸 먼저 계산해 보면 로그 3에 a1 곱하기 a2 이렇게 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마지막에는 an까지의 곱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요게 2분의 n제곱 마이너스 n 플러스 2 이렇게 만들어져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은 여기 있는 이 부분을 구할 수가 있어요. a1 곱하기 a2 곱하기 an까지를 곱하면 얘가 뭐냐? 3에 2분의 n제곱 마이너스 n 플러스 2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바로 an을 구할 수가 있는데요. 자, 무슨 말이냐면 첫 번째 보여지는 이 부분은 an부터 a1까지의 곱이죠. 그럼 여기서 an인데 n 대신에 n-1을 집어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n 대신에 n-1을 집어넣어보면 끝이 n-1로 끝납니다. 3, 2분의 n 대신에 n-1려면 n-1의 제곱 빼기 n-1 플러스 2가 됩니다. 그러면 이 부분이 어떻게 되는가? n제곱에 마이너스 3인이죠.
마이너스 3n 플러스 뭐가 되죠? 플러스 4가 되네요. n제곱 마이너스 3n 플러스 4 이렇게 고쳐보겠습니다. n제곱 마이너스 3n 플러스 4 이렇게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식을 어떻게 이용하는가? 나눠주는 겁니다. 그러면 두 번째 식에서 첫 번째 식으로 나눠준다라고 계산해 볼게요. 자, 나눠주면 an이 남죠. an이 나누는데 이렇게 나눠주면 지수는 뺄셈이 됩니다. 그럼 위에서 아래를 뺀 거가 되겠죠. 맞죠? 그러면 위에서 아래를 빼주면 2분의 1은 공통이고요. n제곱은 사라지고 뭐가 남죠? 위에는 2n이 남죠. 그 다음에 2에서 4를 빼니까 마이너스 2 이렇게 남을 겁니다. 그러면 얘가 3의 n-1이 돼요. 이렇게 an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초항부터 또 확인을 해봐야겠는데 초항이 뭔지를 확인해 볼게요. 초항은 n이 1로 끝나는 부분이죠. 로그 3의 a1인데요. 오른쪽 보면 n에 1을 집어넣었을 때 1이기 때문에 초항은 3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구한 초항은 성립하지가 않죠. 두 번째 항부터 성립한다고 하고 초항을 3으로 써줬을 때 이게 비로소 완벽한 an을 찾는 모양이 되겠습니다. 요걸 가지고 a1과 a5를 구해볼게요. a1은 3이죠. a5는 3의 4제곱이니까 81이 됩니다. 두 개를 더해주면 84, 답은 3번이 되겠죠. 14번 문제를 볼게요. 공차가 4인 등차 수열 20번째 항이 나왔으니까 바로 진행이 가능하죠. 20번째 항은 초항 플러스 19D가 됩니다. 그러면 초항 플러스 얼마죠? 19D, 32, 72인가요? 72는 17이 되죠. 그래서 여기서 A1은 50, 마이너스 59인가요? 마이너스 59가 됩니다. 자, 첫 번째 됐고요. 두 번째, SN의 최소값을 물어보고 있는데 SN의 최소값이라는 것은 초항이 음수이기 때문에 양수가 나오기 바로 직전까지 더했을 때가 합이 최소가 되겠죠. 일반항이 언제 양수가 나온지만 보면 되겠습니다. 일반항을 구해볼게요. 초항 플러스 n-1d 언제 양수가 나오는가를 보고 양수가 나오기 직전까지 더하면 그게 바로 SN의 최소가 되겠습니다. 최소가 되는 항을 먼저 구해야겠죠. 이걸 풀어보면 4n 오른쪽으로 가면 63인가요? 나눠주면 15점 얼마죠? 15점 얼마가 돼서 16번째 항에서 음수가 됩니다. 양수가 됩니다. 그러면 15번째 항까지는 음수가 되니까 우리가 합을 구할 때는 15번째까지 합을 구해야 되겠죠. 그래서 SN의 최소라는 것은 n이 15일 때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것은 S15를 구하는 거가 되겠죠. S15를 한번 구해볼게요. S15는 2분의 15 2a 맞죠? 2a 하면 얼마죠? 마이너스 118이죠. 플러스 14d 이렇게 계산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2분의 15 저 부분이 얼마죠? 마이너스 118에 플러스 14 곱하기 4 마이너스 62가 되고요. 이거는 15 곱하기 마이너스 31이 되겠습니다. 그럼 31과 15를 곱하면 465니까 마이너스 465가 성립하겠죠. 디귿을 보겠습니다. 절대값이 최소가 되는
자연수라고 하는데 좀 전에 봤을 때 15와 16에서 경계선이 나눠졌기 때문에 15번째 항과 16번째 항 중에 절대값이 어떤 게 작은지를 보면 되겠죠. A15를 볼까요? A15는 초항 플러스 14D입니다. 그러면 14D니까 16이니까 마이너스 3이 되나요? 16번째 항을 봅시다. 16번째 항은 초항 플러스 15D. 그럼 얘가 1이 되죠. 아, 절대값은 16번째 항이 절대값이 더 작네요. 그러니까 n의 최소값은 14가 아니라 16이 되겠습니다. 답은 2번이 되겠죠. 15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자, B1하고 EA1이 같다. 그 다음에 관계식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저 관계식을 이용하기 위해서 두 가지 관계식을 쭉 한번 n의 숫자를 집어넣어서 써보겠습니다. n의 숫자를 집어넣어서 써보면 2를 집어넣어 볼게요. 자, 2를 집어넣으면 B2 마이너스 B1은 EA2가 됩니다. 맞죠? 그 다음에 여기에도 한번 2를 넣어볼게요. 그러면 B3 빼기 B2는 마이너스 2A3가 돼요. 이런 식으로 계속 진행을 할 텐데 여기 나와 있는 17번째 항을 이용하려면 17항까지 쭉 진행을 해야 됩니다. 규칙을 찾으려면 몇 개를 더 써볼게요. B4에서 B2를 빼면 뭐가 되죠? 2A4가 되고요. B5에서 B3을 빼면 B3이 아니라 B4인가요? 맞죠? B4를 빼면 마이너스 2A5가 됩니다. 그러면 쭉 진행을 해볼게요. 우리의 목적지는 B17이죠. B17에서 B16을 빼면 뭐가 되죠? 마이너스 2 A의 17이 됩니다. 이렇게 생겼어요. 문제에서 보면 공차가 0이 아닌 등차 수열, 수열의 종류 중에서 Bn이 어떤 수열인지 모르지만 A에는 확실히 등차 수열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결과값을 가지고 한번 이용을 해볼게요. 왼쪽을 다 더해 보겠습니다. 왼쪽을 다 더하면 이렇게 사라지죠. 여기 지금 잘못 썼네요. 여기가 B3가 됩니다. 다 이렇게 사라지게 됩니다. 다 사라지고요. 남는 것만 볼게요. 남는 걸 보면 B17 빼기 B1이 남고요. 오른쪽엔 어떻게 진행되는지 볼게요. 2를 한번 묶어보겠습니다. 그러면 A2 빼기 A3 더하기 A4 빼기 A5 이렇게 이루어져 있겠죠. 쭉 가보면 맨 마지막은 마이너스 A17이기 때문에 그 전이 A16 마이너스 A17 이렇게 한번 이루어져 있겠죠. 그리고 여기 주어진 값들을 한번 대입해 봅시다. B17은 12라고 했죠. B1은 2A1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을 한번 볼게요. 얘는 마이너스 D가 됩니다. 얘도 마이너스 D가 돼요. 마지막까지 마이너스 D가 유지가 되고 있죠. 마이너스 D가 몇 개냐면 8개입니다. 마이너스 8D가 돼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만 계산해 주면 되겠습니다. 오른쪽으로 나누기 2를 해가지고 넘겨볼게요. 그러면 A1 마이너스 8D는 6이 되죠. 여기서 관계식을 하나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됐죠? 그 다음에 저기서 A17이 나왔습니다. A17을 바로 연결시켜 볼게요. A17은 A1 플러스 16D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용할 식은 이 두 가지 식이에요. 연립이 충분히 가능하죠. 첫 번째 식을 곱하기 1 하면 2A1 마이너스 16D 맞죠? 12가 되고요. 밑에 거는 A1 플러스 16D는 12가 됩니다.
우리가 찾는 건 A1이기 때문에 더해주면 3A1은 24. 그래서 A1은 8이 되겠습니다. 답은 4번이 되죠. 15번의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16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A, B와 B, C의 비율이 먼저 나와 있네요. 이걸 가지고 이제 미지수를 써보면 A, B 대 B, C가 4대 3이죠. 4대 3이어서 여기를 4K로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B, C를 3K로 볼 텐데 여기 보면 B, C를 2대 1로 내분한 점이라고 이미 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3K로 하지 않고 여기를 2K, 여기를 K라고 해보겠습니다. 됐죠? 그리고 남은 부분들을 이제 쓸 수 있는 부분은 쓸 텐데 AP의 길이도 나오죠. 여기는 2루트 5K입니다. 피타고라스가 성립하기 때문에 이렇게 성립하고요. 그리고 AC의 길이도 나오죠. 3대 4대 5니까 여기가 5K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나온 데이터로도 충분히 요 APC의 삼각형을 이용할 수가 있죠. 그리고 APC의 외접원의 넓이를 구했으니까 하나의 각에 대한 사인값, 코사인값이 필요할 텐데 여기는 이 각 있죠. 이 각을 세타라고 하겠습니다. 즉 각, 무슨 각이냐면 P, AC를 세타라고 할게요. 그럼 코사인 세타를 먼저 구할 수가 있습니다. 맞죠? 비율이기 때문에 K를 생략할게요. 2 곱하기 5 곱하기 2루트 5. 그 다음에 25 플러스 20 빼기 1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뭐죠? 20 루트 5가 분모가 되고 위에는 뭐가 되죠? 45에서 44가 되나요? 그럼 약분을 해보면 여기는 11 4로 약분하면 5가 되겠죠. 그리고 유리화를 시켜보면 25 11 루트 5가 됩니다. 이렇게 코사인 값을 구할 수가 있고요. 저 코사인을 기반으로 사인도 구할 수가 있는데 25는 똑같죠. 25의 제곱이 625고요. 11 루트 5의 제곱이 121에서 5를 곱하면 맞죠? 2, 5, 10 605 605를 뺀다고 생각하면 20이 떨어지기 때문에 위쪽은 2 루트 5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사인 세타까지 구할 수가 있죠. 그리고 외접원의 넓이를 이용해서 바로 사인 법칙을 한번 사용해 봅시다. 외접원의 넓이가 125파이라는 소리는 외접원의 반지름, 뭐에? 삼각형 APC에서 외접원의 반지름은 5 루트 5가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걸 바로 사인 법칙으로 적용을 해 봅시다. 그러면 사인 세타분의 뭐가 되죠? 사인 세타분의 PC는 2R이 되죠. 그래서 10 루트 5 이렇게 2R로 쓸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바로 PC의 길이를 구할 수가 있겠죠. PC의 길이는 사인 세타 25 맞죠? 25분의 2 루트 5 곱하기 10 루트 5가 되죠. 이렇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약분할 거 약분해 볼게요. 이렇게 하면 5가 되니까 5가 남죠. 그리고 이렇게 약분하면 답은 4가 되겠습니다. PC의 길이가 4다. 즉 K가 4가 떨어지네요. PC의 길이를 4를 기반으로 우리가 뭘 구하고자? PQ를 구하고자 하죠. PQ의 길이는 뭔가? 세 번째, 이게 종착지입니다. PQ의 길이는 AP의 길이에 사인 세타를 곱한 게 돼요. AP의 길이는 2 루트 5K인데 K가 4였기 때문에 8 루트 5가 되고요. 8 루트 5의 사인 세타 위에 나와 있죠. 25분의 2 루트 5가 될 겁니다. 그러면 5는 하나 사라지죠. 최종적인 답은 5분의 16이 되겠네요. 그래서 16번의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17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길이가 8인 선분 AB. AB가 지름이기 때문에 중심을 하나를 설정을 할게요. 중심 좌표를 M이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M이라고 하면 길이가 반지름이 4죠. 반지름이 4니까 이쪽을 4로 두고요. 이쪽도 이렇게 4로 두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코사인 CAB인데요. CAB가 이 각을 말하죠. 그래서 이걸 코사인 세타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나온 게 AC와 DB가 똑같다고 합니다. 그러면 AC와 DB를 X라고 해볼게요. AC도 X라고 하고요. DB도 X라고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X라고 하면 DM이 나오죠. DM은 X-4예요. DM이 나왔다고 하면 AD도 나오겠네요. AD는 4에서 뺀 거기 때문에 8-X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코사인을 이용하면 X의 길이를 구할 수 있는데요. 이제 그걸 위해서 하나를 더 연결을 시켜야 됩니다. C와 M을 연결을 시켜 볼게요. 이렇게 연결을 시키면 이게 또한 반지름이 되겠죠. 반지름 하나가 만들어집니다. 반지름이 4죠. 그래서 이 길이가 4가 되고요. 코사인 법칙을 쓸 수 있는 조건이 만들어졌습니다. 어떤 삼각형에서 쓸 거냐면 A, M, C에서 쓸 겁니다. 사인 세타를 먼저 구해놓고 시작을 할게요. 사인 세타는 4분의 루트 7이 되겠죠. ACM에서 코사인 법칙을 써봅시다. 코사인 법칙을 쓸 때 CM의 제곱으로 먼저 시작을 하겠습니다. CM의 제곱은 16은 이렇게 시작을 할 수 있죠. X제곱 플러스 16 마이너스 뭐죠? 8X 코사인 세타 이렇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 2차식을 정리하면 X제곱 마이너스 6X는 0인데요. 그래서 X값이 6이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X값 6이 나왔기 때문에 아까 X로 구해진 부분들이 전부 다 변의 길이가 나옵니다. 그러면 X-4라는 부분은 2가 되죠. 그리고 여기도 2가 될 겁니다. 즉 AD와 맞죠? AD와 DM이 똑같은 길이가 되겠죠. 2로 똑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EC의 제곱을 구하는 게 목적인데요. EC의 제곱을 구하려면 하나의 각을 더 설정을 해야 됩니다. 이쪽 각을 알파라고 할게요. 그러면 평행하기 때문에 이 각 또한 알파가 되겠죠. 자, 무슨 얘기냐면 각 억각이죠. EAC와 각 ACD가 똑같습니다. 이 각을 알파라고 할게요. 알파라고 하고 바로 이제 길이를 또 하나를 설정하는데 여기서 CD의 길이 있죠. CD의 길이를 Y라고 하겠습니다. 이 Y를 구하기 위한 식을 하나를 더 써보겠습니다. 마찬가지 코사인 법칙이 되겠죠. 자, 바로 진행해 볼게요. 값을 다 알고 있죠. Y제곱은 X제곱, 지금 X가 아까 6이라고 나왔습니다. Y제곱은 X제곱 36 플러스 맞죠? AD의 제곱 4 빼기 EAB니까 12, 24 코사인 세타가 됩니다. 그러면 Y제곱은 40 빼기 코사인 세타가 4분의 3이니까 4를 바꾸면 6, 3, 18 이렇게 되죠. 그래서 얘는 22가 되네요. 그래서 Y의 길이는 루트 22가 됩니다. Y의 길이 루트 22로 다시 사인 법칙을 사용하면 사인 알파 값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사인 법칙을 써볼게요. 자, 그러면 사인 알파 분의 AD
맞죠? AD는 2가 됩니다. 사인 세타 분의 이번엔 CD죠. CD는 루트 22가 돼요. 여기서 사인 알파를 알 수가 있습니다. 루트 22 사인 알파는 2 사인 세타죠. 근데 사인 세타가 2분의 루트 7이기 때문에 4분의 루트 7이기 때문에 2 사인 세타는 2분의 루트 7이 되고요. 여기서 사인 알파는 숫자가 좀 이상하지만 2 루트 22분의 루트 7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최종적인 건 EC의 길이를 구하는 건데요. EC의 길이도 사인 법칙으로 구할 수가 있겠죠. 자, 마지막 EC의 길이까지 확인해 봅시다. EC의 길이를 구하기 위해서는 사인 A분의 맞죠? 사인 A분의 EC는 2R인데요. 여기서 반지름이 4기 때문에 8이 되고요. EC의 길이는 8 사인 A가 됩니다. 2 루트 22분의 7 루트 7 그러면 루트 22분의 약분하면 4 루트 7이 되죠. 우리가 원하는 건 EC의 제곱입니다. EC의 제곱은 22분의 16 루트 7 루트 7까지 곱하니까 이렇게 되고요. 답은 11분의 87은 56이 되겠죠. 17번의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18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모든 자연수에 대해서 이 수열의 합에 관한 일반항의 관계식이 이렇게 성립한대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세 가지가 있고 A2와 A1의 관계식이 있고요. 그 다음에 17번째 항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17번째 항을 이용해서 뭘 구할 수 있는가? 그러면은 첫 번째 줄, 두 번째 줄, 세 번째 줄 어떤 관계에 들어있는지를 봐야 되는데요. A17 같은 경우는 이 세 번째 줄에 걸려 있습니다. 그러면 A17 같은 경우는 세 번째 줄에서 n이 5일 때입니다. n이 5일 때면 3A5가 될 거예요. 맞죠? 그리고 A5도 한번 볼게요. 그럼 A5는 몇 번째 줄인가? A5 또한 세 번째 줄입니다. n이 1일 때죠. 그래서 얘가 3A1이에요. 그럼 다른 말로 하면 A17 같은 경우는 9A1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9A1이 18이기 때문에 맞죠? 당연히 A1은 2가 될 거예요. 자, 이렇게 A1 값 하나를 먼저 구했습니다. 그리고 A2 구해볼게요. A2는 2A1이니까 A2는 4가 되겠죠. 간단한 값까지 한번 구해볼게요. A3도 구해볼게요. A3 같은 경우는 이 첫 번째 줄입니다. 그러면 A3는 A1 빼기 1이니까 A3는 1이 되겠죠. 이렇게 구해주고요. 쭉 써보면 규칙성이 안 나온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다른 방식을 사용해야 됩니다. 두 번째, 자 이번에 이제 어떤 방식을 사용하냐면 이 세 가지 조건들을 왼쪽 항과 오른쪽 항을 따로따로 한번 더해 볼게요. 왼쪽 항 3개를 더하면 A3n A3n 플러스 1 A3n 플러스 2가 되고요. 오른쪽을 다 더하면 1과 마이너스 1이 사라져서 6AN이라는 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 문제를 풀기 위한 이제 키포인트가 돼요. 그러면 이제 이 식을 어떻게 이용하는가? 우리가 최종적으로 구할 K는 1부터 44까지 AK라는 것은 A1, A2, A3 이렇게 더해서 A44까지의 합을 요구를 하죠. 그래서 이거를 이 두 번째 식을 이용해서 한번 구해보는 겁니다. 어떤 관계로 이루어지는지 한번 파악을 한번 해봅시다. n에 한번 1을 넣어볼게요. n에 1을 집어넣으면 3, 4, 5가 돼요. 3, 4, 5는 6A1이 됩니다. 이해 가죠? 그 다음에 n이 2일 때를 볼게요. n이 2일 때는 6, 7, 8이 됩니다. 6, 7, 8은 6A2가 돼요.
이렇게 쭉 쓸 수 있겠죠. 3일 때, 4일 때 한번 써보겠습니다. 90, 10일이고요. 그러면 6A 3이죠. 그리고 4일 때 그러면은 12, 13, 14인데요. 얘가 6A4가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상태에서 우리는 어떤 규칙성을 가지고 있는지 이 규칙성을 통해 합을 구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여기 보면 3, 4, 5부터 다 계속 더해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처리할 부분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n은 5까지 써봤는데요. 몇 개만 더 써보겠습니다. 지금 3, 4, 5라는 부분이 이렇게 처리가 되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처리가 되면 요 3개를 먼저 샘플로 더해볼까요? 자, 3개를 샘플로 더하면 6, A3 더하기 A4 더하기 A5가 됩니다. 어떤 규칙이 있는지 하나를 먼저 더해볼게요. 근데 A3, A4, A5는 뭐냐면 여기 6A1이라고 나와 있죠. 그러니까 이 3개를 더하면 6의 제곱 A1이 되는 겁니다. 요 다음도 똑같이 성립하는 거 볼게요. 6을 집어넣으면 18, 19, 20이죠. 6에 6이고요. 그러면 2개만 더 해보겠습니다. 21, 22, 23이죠. 6이 7이고요. n이 8일 때 보면 24, 25, 26이 됩니다. 그러면 6A8이겠죠. 요 3개를 더하면 어떻게 되는가를 볼게요. 위에서 했던 방식이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6 묶고 6, 7, 8이죠. 6, 7, 8은 뭐냐? 여기 6A2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계산 결과는 6의 제곱 A2가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A44가 정확히 맨 끝으로 끝나는 걸 볼게요. 5, 8, 11, 14, 17 이 라인에 걸려 있습니다. 즉, 저 친구의 일반항을 구해주면 5, 8이니까 3K 플러스 2가 되죠. 요게 44라는 것은 결국 넘어가면 42가 되니까 K가 뭐가 되죠? 42가 되니까 14인가요? 15. 42를 나누니까 14네요. 14번째가 됩니다. 그러니까 n이 14까지 진행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8까지 끝났죠? n이 9일 때랑 n이 10일 때랑 n이 11일 때를 보면 이 세 개를 더한다고 똑같이 해보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6에 A7, 아니 A7이 아니라 A9죠. 9, A10, A11이 더해질 거고요. 그럼 세 개의 합은 여기 있습니다. 6A3이라고. 그러면 이게 6의 제곱 A3이 될 겁니다. 맞죠? 그러면은 나머지는 세 개만 더 더해주면 되겠죠. 최종적으로 A44까지 끝나기 때문에 A44가 총 14번째가 되겠습니다. 12, 13, 14 얘네들을 다 더해주면 어떻게 될까요? 6, A12, A13, A14가 되고요. 12, 13, 14는 여기 6A4라고 나와 있죠. 그러니까 이 계산 결과는 6의 제곱 A4가 됩니다. 맞죠? A4 하나만 더 구해주면 되겠죠. 아, A4라는 것은 어디에 집어넣을까요? 이 두 번째 식에 집어넣으면 n이 1에 집어넣으면 n이 1일 때가 되겠죠. 그래서 A4는 2A1 플러스 1이 됩니다. 합을 전부 다 구해볼게요. A1이 2죠. A2가 4니까 요거는 합이 6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3, 4, 5, 6A1이죠. A1, 2니까 얘는 12가 되고요. 그 다음에 6A2, A2가 4니까 이건 24가 됩니다. 그 다음에 6의 제곱 A1, A1이 2니까 72가 되고요. A2는 4니까 36, 이건 144가 됩니다. 맞죠? 그 다음에 6의 제곱 A3, A3가 1이니까 36이고요.
A4가 오니까 36 곱하기 5, 180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원하는 것은 6, 12, 24 얘네들을 전부 다 더하는 값이 되겠죠. 다 더해봅시다. 그러면 6, 12, 24, 72, 144에 36에 180까지의 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그럼 요거 다 더해주면 얼마죠? 다 더해주면 474.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19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모든 항이 서로 다른 등비수열 합으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합공식을 바로 사용하면 되겠죠. S6은 1-R 분의 A 1-R의 6승이고요. S3은 1-R의 A 1-R의 세제곱이 될 겁니다. 여기서 이제 모든 항이 다르다는 것은 R이 1이 아니라는 반증이죠. 약분하고 약분하면 왼쪽에서는 1 플러스 R의 세제곱이 남습니다. 오른쪽엔 4가 되고요. 그래서 R 세제곱은 3이 되겠죠. 여기서 구하는 것은 첫째 항이 1이라고 조건이 나와 있기 때문에 10번째 항은 AR의 9승이고요. 초항이 1, R의 9승은 27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9번의 답은 27이 되겠습니다. 서술형 2번 문제. 삼각형 ABC인데요. 첫 번째 조건에서 보면 A 플러스 B가 여기 나와 있죠. 자, 바로 A 플러스 B를 바꿔줘야 됩니다. A 플러스 B는 파이 마이너스 C이기 때문에 이 조건이 2 sin C로 바뀌겠죠. 그럼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 sin A 더하기 sin B는 2 sin C인데요. sin 법칙을 통해 바로 바꿔줍시다. sin A는 2R분의 A고요. sin B는 2R분의 B죠. sin C는 2R분의 C이기 때문에 이렇게 될 거고요. 여기서 얻어진 식은 A 더하기 B가 2C라는 식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에서 나오는 조건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조건을 봅시다. 두 번째 조건에서 변의 길이에 대한 비율로 한번 바꿔볼게요. sin A 대신에 2R분의 A를 집어넣고요. 그 다음에 코사인 B 대신에 2AC분의 A제곱 플러스 C제곱 마이너스 B제곱을 이제 넣어보겠습니다. 오른쪽도 마찬가지인데요. 사인 제곱 B는 2R분의 B의 제곱입니다. 코사인 A는 2BC분의 B제곱 플러스 C제곱 마이너스 A제곱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양변에 나눠지는 것들이 있겠죠. 2R 없어지고요. 그 다음에 2C 또한 없어집니다. 그리고 A가 하나 약분되고 이제 B가 하나 약분되기 때문에 남아있는 부분만 써볼게요. 자, 그러면 왼쪽은 A가 남고요. 오른쪽은 B가 남습니다. 그리고 인수분해를 해서 이제 편한 형태로 만들어 줄 텐데 이 인수분해 형태는 3차, 2차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A가 3차고 B가 3차고 C가 2차죠. 이럴 때는 가장 낮은 차수에 대한 내림차순으로 정리를 해주는 게 정석이에요. 그래서 가장 낮은 차수인 C로 내림차순으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C제곱으로 묶어보면 왼쪽은 뭐가 되죠? A-B죠. 남은 부분을 볼까요? 자, 남은 부분은 A 세제곱 마이너스 B 세제곱이 남아있고요. 그 다음에 AB제곱과 A제곱 B가 남아있는데 어차피 A가 앞에 와야 되니까 마이너스 A제곱 B AB제곱으로 이렇게 쓰겠습니다. 인수분해 조건까지 맞춰줘야 되기 때문에 바로 인수분해 형태로 만들어 줄게요. 인수분해 형태로 만들려면 이런 식이 필요하겠죠. 그 다음에 이쪽도 마이너스 AB로 묶을 겁니다. 이렇게 되죠.
자, 최종적인 형태는 a-b로 묶을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만 써줄게요. 맞죠? 마이너스 a제곱 b, 여기가 플러스네요. 이쪽이 플러스로 바뀝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문제 없죠. 자, 그럼 a-b로 묶어봅시다. 자, 그러면 c제곱에 a제곱 플러스 ab 플러스 b제곱인데요. 마이너스 ab가 들어있습니다. 그러면 a-b에 이쪽은 a제곱 플러스 b제곱 플러스 c제곱이 0이다가 될 거예요. 오른쪽 식은 절대 0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a-b가 0이라는 사실이고요.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 a와 b가 같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a와 b가 같다. 그러면 처음에 썼던 식에서 a와 b가 같기 때문에 이걸 2a로 쓸 수가 있겠죠. 그러면 뭐죠 이게? a, b, c가 전부 다 같은 정삼각형이 되네요. 정삼각형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a, b, c가 같은 정삼각형이고요. 한 변의 길이를 a로 했을 때 넓이가 9루트 3이니까 넓이 공식을 바로 써보면 넓이 9루트 3은 4분의 루트 3 a제곱입니다. 그러면 a제곱이 36이죠. 당연히 a는 6이고요. 외접원의 반지름을 구하라고 합니다. 자, 외접원의 반지름은 사인 법칙을 쓰겠죠. 그러면 사인 60분의 a는 2r이죠. 그래서 이걸 계산하면 사인 60은 2분의 루트 3 이렇게 됩니다. 그럼 r은 뭐죠? 요거를 유효화시켜보면 루트 3분의 12가 되죠. 그래서 r은 2로 나눴을 때 루트 3분의 6이 됩니다. 그래서 이걸 나눠주면 2루트 3. 그래서 최종적인 답은 반지름이 2루트 3이 되겠습니다. 21번 문제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정수나 자연수 조건에 있는 것들은 전부 다 꼭 확인을 해야 됩니다. 모든 항이 자연수라고 돼 있어요. 이런 걸 괜히 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항상 이렇게 먼저 중요하게 표시를 해두고요. 수열에 만들어진 규칙이 있습니다. 전항이 홀수이면 2배를 하고 전항이 짝수이면 2를 빼라. 이제 이런 규칙으로 만들어져 있겠죠. 그러면 전항이 홀수이냐 짝수이냐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우리는 초항부터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관찰을 하고요. 결정적으로 뭐 이런 조건을 써서 초항을 구하라고 합니다. 그러면 초항이 짝수인지 홀수인지 모르죠. 그래서 초항을 먼저 짝수라고 가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1대. 자, 그러면 초항이 짝수라고 했기 때문에 바로 두 번째 항이 전개가 되죠. A2가 뭐죠? 전항이 짝수였기 때문에 하나를 뺍니다. 맞죠? 하나를 빼면 2k-1이 될 거예요. 이 규칙을 쭉 써봅시다. 그러면 A3 전항이 홀수죠. 홀수니까 2배가 될 겁니다. 전항이 짝수면 하나를 뺄 거고요. 전항이 홀수면 2배가 될 겁니다. 이런 식이죠. 더 써볼까요? 전항이 짝수면 하나를 빼고요. 전항이 홀수이면 2배를 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쭉 진행을 할 거예요. 그랬을 때 15번째 항은 뭐고 8번째 항은 뭔가 8번째 항이 필요하니까 하나를 더 써보겠습니다. 전항이 짝수니까 하나를 뺀다가 되겠죠. 그러면 이런 규칙 속에서 15번째 항이 어떻게 생겨있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홀수 번째 항을 잘 관찰을 해야겠죠. 첫 번째, 세 번째, 다섯 번째, 일곱 번째 이렇게 생겼어요. 대충 눈에 보이죠? 그러면 얘 같은 경우는 2의 제곱 k 마이너스 그죠? 2가 됩니다.
2의 세제곱 K 마이너스 6이 되죠. 그러니까 지금 2의 세제곱에서 2를 뺀 겁니다. 2의 제곱에서 2를 뺀 거고요. 2의 4제곱 K에서 14를 뺐죠. 그러니까 16에서 2를 뺐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쭉 가서 그러면 A15를 만들어야겠죠. 15 어떻게 될까요? A15는 지금 2의 제곱, 2의 세제곱, 2의 4제곱 맞죠? 그러면 2의 제곱, 2의 세제곱, 2의 4제곱인데 이게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를 봐야 됩니다. 그러면 7 틀리기 싫으면 쭉 써보는 게 낫겠죠. 9 11 13 그 다음에 15죠. 이게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기존에 있던 규칙대로 한번 써보겠습니다. 2의 세제곱, 2의 4제곱이니까 이건 2의 5제곱이죠. 빼기 32니까 30이 될 거고요. 2의 6제곱 64니까 62 이 정도 되겠죠. 2의 7제곱 126 이제 이렇게 만들어질 겁니다. 그러니까 이 친구는 보나마나 이거 7입니다. 이 친구 보나마나 2의 8승 K 2의 8승이 256이니까 254 이렇게 만들어진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A15를 이렇게 찾았어요. 그리고 저 조건을 써보는 겁니다. 저 조건을 써서 자연수가 나오게 만든다. 이제 이게 중요하죠. 핵심이죠. A15에서 256K 마이너스 254가 A15입니다. 뭘 뺀다? A8을 뺀다. A8 여기 있죠? 그러면 16K 마이너스 15를 뺄 건데요. 그러면 240K 맞죠? 그리고 뭐죠? 254에서 15를 빼면 239입니다. 마이너스 239예요. 이게 뭐가 된다? 721이 된다. 이게 지금까지 계산 결과입니다. 그러면 240K는 그러면 721에서 239를 더해 볼게요. 그러면 960이 됩니다. 그럼 960이 과연 240으로 나눠지는가? 나눠지죠. 그러니까 이때 K가 4가 돼요. 그러면 A1 만들어지네요. A1은 8이 되겠습니다. 짝수로 했으니까 성공을 했네요. 혹시 홀수로 했으면 안 되니까 답이 1개겠죠. 홀수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A1이 홀수일 때 바로 A2로 가볼게요. A2는 홀수면 2배를 하죠. 쭉 A8까지 달려보겠습니다. 짝수니까 2를 빼겠죠. 두 배를 하고요. 1을 뺍니다. 두 배를 하고요. 1을 빼죠. 다시 두 배를 하는 게 이게 A8이에요. A8이 나왔습니다. 우리의 목적은 뭘 구하는 거죠? A15를 구하는 거죠. 홀수 번째를 보겠습니다. 첫 번째, 세 번째, 다섯 번째, 일곱 번째. 자, 아까 같은 움직임과 아주 비슷합니다. 맞죠? 요거는 2의 제곱에서 3을 뺀 거고요. 하나 차이 납니다, 이번엔. 2의 세제곱에서 7을 뺀 거고요. 2의 4제곱에서 15를 뺀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이제 이 규칙성을 볼 텐데 이 규칙성에서 우리는 A15를 찾아야 됩니다. 자, 바로 써볼게요. 그러면 A15를 가기 전에 A9, A11, 13, 15 이렇게 가야겠죠. 자, 지금까지 썼던 규칙으로 봅시다. 2의 5승 맞죠? 빼기 31이겠죠. 2의 6승 64인데 62가 되고요. 2의 7승 마이너스 127이 되겠죠. 2의 8승 마이너스 205
255가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15번째 항을 찾았고요. 바로 계산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A15에서 A8을 빼는 식을 한 번 더 써봐야 되겠습니다. A15, 2의 8승, 이거 K가 빠졌죠. 2의 2승 K-3, 2의 3승 K-3 이렇게 쓰겠습니다. 그럼 이 친구는 2의 8승 K 마이너스 255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러면 A15 256K 마이너스 255고요. 빼기 A8 32K 마이너스 30이에요. 그럼 이걸 계산해 보면 256에서 32를 빼면 224고요. K죠. 그리고 225에서 30을 빼면 195, 마이너스 195가 됩니다. 근데 이 계산 결과가 721이래요. 자, 그러면 224K는 195에 721을 더하는 건데 916이 됩니다. 근데 공교롭게도 916은 224로 나눠지지가 않아서 얘가 자연수가 안 돼요. 그래서 되는 경우는 첫 번째밖에 안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답은 A1은 8이 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서술형의 3번 답은 8이 되겠죠.